묘한 설렘으로 기억되는 우리들의 동화. 그러한 동화를 사회적 이슈에 곁들여보는 시간. 동화 두 스푼. 동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두 스푼의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민영씨, 아까부터 무슨 거울을 그렇게 봐요? 선영씨가 봤을 때 제 얼굴 어떤가요? 민영씨는 정말 예쁘죠? 그런데 그건 왜 물어요? 제가 요즘 얼굴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성형수술을 해서 정말 예뻐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성형수술이 하고 싶더라고요. 네? 민영씨는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남자친구도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괜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럼 오늘의 사연은 민영씨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성형수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성형수술에 관한 이야기요? 어떤 동화인데요? 일단 우리 노래 듣고 이야기해봐요. 종현의 뷰티풀 레이디. 모든 게 so fine 날아가는 것 같아 널 생각하면. 선영씨, 어서 이야기해주세요. 오늘은 어떤 동화인 거죠?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영씨는 동화 속 공주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신데렐라, 인어공주, 라푼젤이 떠오르는데요. 백설공주도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정말 많이 본 동화 중 하나거든요. 혹시 제가 말한 것 중에 오늘의 사연과 관련된 동화가 있나요? 바로 민영씨가 어린 시절 제일 많이 봤다는 백설공주인데요. 우리 어떤 사연인지는 이야기로 알아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실만 말하는 거울입니다. 그 비극은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요. 세왕비님, 제가 어제 오후 중에는 여기로 오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오신 거죠? 거울아 미안. 보톡스 좀 맞고 오느라고 늦었다. 아니 또 무슨 보톡스를 맞으셨습니까? 세왕비님의 성형수술 비용 때문에 지금 국가재정이 바닥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국왕님을 생각하시면. 그럼 어떡해? 거울 네가 말했잖아. 나보다 그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고. 그래서 보톡스 맞은 거야. 다 너 때문이라고. 그리고 보톡스는 성형수술이 아니라 이제는 시술이거든. 좀 알고나 말하지? 왕비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성형수술은 왕비님만의 아름다움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지금. 됐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이놈의 거울 치우든가 해야지.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간 세왕비는 얼마 전 저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 못된 심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네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만 합니다. 백설공주님이 무사하셔야 할 텐데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계속해서 성형을 감행하는 세왕비에 대한 거울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EXID의 핫핑크.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영씨,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거울이 그랬잖아요. 성형수술은 왕비만의 아름다움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저를 말렸는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왕비의 계속되는 성형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왕비가 걱정됐습니다. 왕비와 같이 계속해서 성형과 시술을 한다면 몸에 좋지 않고 심각한 경우에는 성형 중독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성형 중독으로 이슈가 되었던 분이 있지 않았나요? 아, 선풍기 아줌마를 말하는 거죠. 네, 선풍기 아줌마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잖아요.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일반인보다 3배나 큰 얼굴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녀는 성형 중독과 더불어 마음까지 다쳐 정신분열증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에 주변의 도움으로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이 방송을 듣는 동아인들도 성형 중독과 그 부작용에 대해 다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한 성형수술은 자신의 선택이죠. 하지만 그 자체로도 예쁜 얼굴을 건드리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선영 씨의 이야기와 사연을 들어보니 제 고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이러한 선풍기 아줌마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성형수술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잖아요. 아, 콤플렉스 극복을 주제로 하여 지원자들의 외모를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이야기하여 성형수술을 조장하고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사익을 채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그 프로그램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도 비판을 받았고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사 측은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미용 성형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사실상 폐지를 한 것이군요. 처음에 취지로 잘 이끌어갔다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사례네요. 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삶을 위한 것이 아닌 불필요한 부분까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동아인 여러분들도 이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오늘의 동화 주인공인 백설공주가 보내주었네요. 네, 어떤 사연인데요? 일단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 인디아 아리의 비디오 듣고 와요. Sometimes I shave my legs and sometimes I don't. 청대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 대학 방송 청대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 대학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난쟁이에 살고 있는 백설공주라고 합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목숨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백설공주님,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세 번째 난쟁이 아니니?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지? 기억 안 나세요? 공주님은 쓰러져 계셨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분명 낮에 할머님에게 사과를 선물 받고 그걸 점심으로 먹었고 이상하다.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네. 사과요? 설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 그 사과야. 낮에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걸 선물로 주셨어. 그리고 사과가 너무 탐스럽게 생겼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입 먹었고. 그럼 답은 하나네요. 바로 지금 누군가가 백설공주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확인한 결과 이 사과에는 소량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독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냥꾼이 백설공주님을 죽이려 했다면서요. 이건 확실합니다. 뭐? 세 번째 난쟁아, 누군지 짐작이 되니? 아니요.
계속해서 알아봐야죠. 이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7난쟁이 중 탐정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난쟁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죽을 뻔도 했고요. 사냥꾼을 시작으로 할머니까지 저의 목숨에 노리다니 이제 무서워서 아무도 못 믿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백설공주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선영씨,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사연을 들으면서 백설공주가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사냥꾼으로도 모자라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할머니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백설공주가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그녀의 상황이 우리가 아는 청부살인 문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청부살인이라면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 문제에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선영씨가 생각하는 사건이 혹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재조명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건의 배우가 한 유명 그룹의 사모님이라고 알려져 세간을 더 떠들썩하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사건은 당시 피해자였던 한 여성이 사라지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그녀는 참혹한 모습으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사람들은 그녀가 묻지마 범죄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이 사건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군요. 그럼 수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사한 결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가 아닌 청부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유명 그룹의 사모님이 살인교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째서 사모님은 그 여대생을 살인하라고 지시한 건가요? 청부살인을 한 사모님은 자신의 사위가 그 여대생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촌관계였고 서로 안부만 전할 뿐 만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여대생의 아버지를 찾아가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촌관계인데요. 거기다가 자신의 사돈집에 찾아가 폭언이라니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럼 여대생의 아버지는 이를 그냥 넘겼나요? 아니요. 여대생의 아버지는 사모님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화가 난 사모님은 살인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잘못한 일인데 청부살인을 했다고요? 와, 그녀의 생각이 정말 소름 돋네요. 그럼 민영씨,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었나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사건의 배우였던 그녀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살인교사죄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살인을 지시받은 2명의 남성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러한 사건을 들으니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자신의 딸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자식은 죽이라고 지시하다니 이기적이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화가 난다고 해서 이런 큰일을 벌이다니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를 듣고 마무리할게요. 더 XX의 셔터. Hide away. Can you hear when I say I have never? 선영씨, 벌써 동화 2스푼을 마칠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1부에서는 거울의 사연에 맞추어 성형 문제에 대해 말해보고 2부에서는 백설공주의 사연에 맞추어 청부살인에 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동화인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양예슬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선영,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